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특히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더 충격이 클 겁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무죄 선고, 이거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재명 무죄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그 법원 상식이라고 그러죠. 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것은 사회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법원만은 믿었었는데, 법원도 사실은 지금 완전히 그 정치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떤 그 헤게모니 쟁탈, 헤게모니 선점을 통한 사회 변혁, 공산혁명,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하에 있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이거 곳곳에 말이죠. 좌파 카르텔이 엄청나게 이제 끈끈하게 되어 있고, 내 편은 무조건 보호하는, 보수파는 그러지 않죠? 잘못했으면 과감히 내치별이죠. 그러나 진보는, 좌파 진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보보다도 특히 좌파는 말이죠. 자, 어제 그 충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재판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통 그 판례라든가 선례라든가 법적으로 보면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파기 재판이 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통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기 재판 할 수 있는지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방송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어제 그 경천 동지할 결과에 대해서 신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선 그 자유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일보가 말이죠. 시리즈로 이거 비슷한 기사를 많이 냈는데, 우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에 물든 법치, 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나. 제목을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정치에 물든 법치다. 이게 말이죠. 사실 그 법원은, 사법부는 정치에 민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애매모호한 것은 피의자 이익 쪽, 이익을 이제 우선 생각하라,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분명히 협박이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협박이 있었다. 또 이제 2심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협박이 없었지만은 3번에 걸친 공문이 이재명에게는 협박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먹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재명이가 인용을 말이죠. 본인이 협박 내지는 압박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 바로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자가 말이죠. 협박한 사실이 없고 직무유기라고 언급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말은 직무유기로 나를 조치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는, 협박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 내면의 세계에 관한 것이니까, 자기의 어떤 사고에 관한 것이니까 어떻게 재단을 못 하더라도 직무유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따라서 직무유기라는 것은 이재명 본인 입에서 스스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직무유기라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간과했다. 다시 말하면은 아예 무죄를 결정해놓고 그 무죄를 맞춰가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재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제목을 한번 보면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0서 뒤집힌 유죄.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죠. 자, 이재명은 웃지만 손바닥 뒤집듯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 따라서 오락가락, 러시아 룰렛 방불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복골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말이죠. 법복에도 좌우가 있다는 국민적 깨달음의 깨달음. 법복에도 판사들도 좌우가 있구나.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균열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 말은 12개 혐의 5개 재판 중에 변수가 앞으로 수두룩하게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된다. 국민의힘 그 주진우 의원이 1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그 사실 심리를 안 하죠. 법률 심리만 하죠. 법률이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 안 됐다.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다면은 인용을 하고 그러다고 판단하면은 파기환송을 하죠. 뭐 요것이 지금까지 판례고 명명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다고 판단하면은 파기해서 환송하도록 형사소송법 아마 360 몇 조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를 해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민혁명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면은 대법원에서도 파기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제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법조계는 충격에 빠지고 국민은 망연자실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는 탄식도 나온다.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하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서 1심 판결을 180도 바꿔버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형을 받았다. 자, 여기서 말이죠.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민사건에 대해서는 파기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건은 파기 재판이 없어요. 파기 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법원에서 사실 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파기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죄가 되는데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그럴 경우는 100% 무죄가 가능하면은 바로 파기 재판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규정은 요렇게 이제 불문율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놈이 100% 유죄인데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것이 확실한 경우는 또 파기 재판할 수 있겠죠. 그 파기 재판하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간 다수 법조인들은 이재명 대표 2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유죄될 것이면 물론 같은 수준의 징역형이 나올 것을 의심치 않아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기 좋게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말이죠. 백현동 개발 2인 허가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한 이 대표 발언까지 무죄로 판시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부추길 수 있느냐 개탄에 쏟아졌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웬만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임경병 거짓말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말이죠. 당선이 돼도 뭐 아무 조치를 못합니다. 거짓말 천국, 거짓말 공화국이 돼버린 것이죠.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협박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이 좀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협박의 매개체가 뭐냐 바로 직무유기죠.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은 직무유기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것을 완전히 간과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국정 발목 잡기는 더 극성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리가 크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말이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듯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 영원히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문제는 말이죠. 사회 전체가 이 좌파의 카르텔로 지금 견고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보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보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죠. 대구분 정광훈 목사님 이 애국운동 세력에 같이 힘을 합하면 되는데, 손해보는 손해보대로, 이제 보니까 말이죠. 전환기는 전환길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가 찢어지면 안 돼요. 하나로 단일 대우로 나가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국권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속히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0무죄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또 항소심 무죄에서 침착한 여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 또 이재명 비판에 품격 운운하자 홍준표는 양아치 상대하는데 뭔 품격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이가 검찰이 말이죠. 증거를 조작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분명히 자기 한 말을 그대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 조작하거나 사건 조작할 리가 전혀 없다. 이재명과 거기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4시에 나온 건데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이제 사설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시국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출신 지역부터 살피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번 재판부 3인 가운데 2사람이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말이죠. 이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그 거짓말 있죠? 토론 중에는 갑자기 나온 것은 거짓말을 용인할 수 있다. 권순일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때 권순일이가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뜨거운 맛이라는 것은 뭐 폭력을 행사하자, 테러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 권순일 그 얘기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으면은 지금 제2의 제3의 제2의 권순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김동연 말이죠. 무죄 선고를 했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고등법원, 이게 제2의 권순일이 김동연, 제3의 권순일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제4, 제5, 제6의 권순일이 계속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권순일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뜨거운 맛이라는 것은 어떤 위해를 가하자, 테러를 가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사회에 정점화해서 2번 다시는 정치 재판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